송화의 보컬부터 시작해서 겨울이와 정원이의 여행까지 1년 금방 간다는 복선을 계속 뿌리더니 정말로 1년이 흘러버렸네요. 그에 맞게 이번 주 밴드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21년 3월까지 와버렸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으면서도 상당히 영리했던 타임리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여러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 같은데요. 애초에 시즌2를 생각하고 시작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캐릭터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뛰어넘는 구간을 준비해 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됐는지, 그리고 5번 고백하겠다고 예고한 추미나의 마음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순이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지난주에 익순이의 심정, 그리고 그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대한 균형 있는 감각으로 조심스럽게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1년이 지나면서 가장 시원하게 해결된 문제는 우주의 성장세와 나이를 맞췄다는 점이죠. 시즌2 첫 회에서 며칠 사이에 너무 훌쩍 커버린 우주에 대해 우리 모두 기억을 조작해서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주가 이제 제 나이를 찾아갔죠. 모네와 함께여서 그런지 더욱 잔망스러워진 것 같아요. 다음은 송화의 복귀입니다. 솔직히 속초로 간다고 말만 해놓고 계속해서 본원에 있는 것만 같았던 송화였죠. 이해는 돼요. 송화 분량을 확 줄이면서 스릴을 끌고 나갈 순 없잖아요. 1년이 지난 동안 목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해서 돌아온 익준이의 헌 친구였습니다. 이번 주에 익준 송화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끼신 점들 있죠? 익송 영상 올라올 때까지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따로 이야기를 나눌게요. 어설프게 이야기를 풀기에는 또 짧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곰곰이 커플의 이야기에 집중해봅시다. 정말 못된 제작진이에요. 잘 될 것 같은 포인트와 절대 안 될 것 같은 포인트를 함께 보여줬는데요. 오늘 석형이의 첫 번째 결혼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죠. 흔하디 흔한 고부 갈등이라고 하기엔 조영애와 윤신혜의 갈등은 정말 골이 깊었습니다. 조영애는 신혜와 그 집안을 완전 사기꾼 취급을 했는데요. 애초에 조영애가 신혜를 선택했던 이유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신혜의 집안이 교수 집안이라서가 아니라 건물도 있고 어마어마한 현금 부자여서 선택했다는 이야기. 저도 재벌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조영애의 이런 사고방식이 재벌가 사이에 흔한 상황인지 아니면 조영애가 유별난 건지 혹시 잘 아시는 재벌가 자제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신혜의 집안은 생각보다 사정이 좋지 못했고 영애는 석형이가 처갓집을 도와주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극성인 성격이죠, 석형이 엄마가. 그런데 부자인 줄 알았던 윤신혜의 집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신혜가 겪어야 할 시집살이는 제법 힘겨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영애의 이야기에도 사실이 있었죠. 신혜가 혼수로 해왔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정말로 신혜가 가져간 게 맞았습니다. 신혜는 왜 다이아몬드를 가져간 것일까요? 시어머니의 방에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던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혜가 석형이에게 시댁에 가자고 했던 시점을 보면 석형이가 나름대로의 노력이랍시고 이런저런 시도를 모두 해본 뒤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을 보내려고 했다가 다음에는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죠. 석형이의 이런 노력이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심하고 무뚝뚝한 편인 석형이, 그런 석형이는 신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것 같아요. 신혜의 고통은 자기와 결혼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자기 곁에 있기 때문에 조영애에게 시달린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내 옆에 와서 힘들었으니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면 덜 힘들 거다. 정말 단순한 논리죠. 알맹이만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주 익순이의 대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준환이가 힘들어하니 헤어져야겠다. 그러면 힘들지 않겠지. 석형이도 익순이도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더 밀어낼 게 아니라 더 가까이서 감싸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걸 그때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익순이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시점에서 신혜는 석형이에게 시댁에 가자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혼수로 해온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습니다. 석형이가 그걸 받고 신혜도 석형이가 본 것을 알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묻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신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신혜의 마침표였던 것 같습니다. 석형이와의 결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음을 이미 정리한 상황에서 집에서 해준 소중한 반지를 조영애에게 두고 싶지 않았던 마음. 조영애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나 있었고
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신혜의 마음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정리했지만 석형이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었죠. 신혜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석형이의 마음이 따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혜는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혜에게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석형이와 힘겨운 시간을 함께했던 추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신혜의 추억은 이제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모양입니다. 첫 회에 나왔던 눈길에서도 석형이와 신혜 그리고 미나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복선을 줬었는데요. 그때 두 사람은 미나의 과거를 지나쳐 갔다고 설명드렸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신혜와 석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석형이 뒤를 따라가는 추추 추미나 선생의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이제 신혜와 석형이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추추 추미나 선생의 진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따낸 1일 1질문권을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추미나였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은근슬쩍 2개 3개 막 하려고 했는데요. 반갑게 인사하려는 장겨울에게 급하게 손짓하던 추미나의 모습과 때마침 울리는 기차의 기적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화분에 숨어있는 겨울이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추미나는 그런 겨울이의 배려 속에 석형이 옆에서 계속 조잘될 수 있었죠. 이것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성공하고 마는 짝사랑의 필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아도 석형이에게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줬죠. 너는 일단 말을 많이 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말. 하지만 실제로는 쓸데없지 않은 말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완전 그린라이트가 켜졌죠. 가장 가깝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연습을 시작하라고 조언했는데 때마침 걸려온 추미나의 전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죠. 석형이한테 가장 편하고 가까운 사람이 미나였나 봅니다. 송아는 정말 핵심을 잘 짚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형이와 신혜가 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건 조영애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단절되어버린 두 사람의 대화 때문이었다는 걸 송아는 정확하게 진단했던 거죠. 석형이가 신혜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해나갔더라면 만약을 가정한 일이지만 아무리 혹독한 시집살이도 견뎌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쓸데없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석형이는 크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나에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보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지난번부터 이미 짚어드렸던 부분이었죠. 질문권을 얻을 때 말이에요. 석형이가 미나에게 친구들과 밴드 연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송아의 시승식까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석형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석형이의 그런 마음을 추추 트레인 미나가 캐치해냈습니다. 이건 그린라이트라는 판단, 초록불에는 달려나가야겠죠. 기적 소리를 울리며 석형이에게 돌진했는데요. 미리 거절할 것이라고 못을 박은 석형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엄마 때문이겠죠. 그건 그거고 추미나의 첫 번째 고백에 순간적으로 설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죠. 정말 대단했어요.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고백을 하는데도 어쩜 이리 설레게 하는지. 송아처럼 정리해볼게요. 석형이가 미나를 받아주기 어려운 이유. 첫째,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석형이 엄마. 둘째,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칠 추미나의 사정. 미나의 부모님은 속초에서 민박을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학자금을 다 갚았다는 미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석형이 엄마의 눈에 한참 못 미칠 추미나의 집안 사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고부 갈등이 이미 예견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석형이와 미나가 이어질 것 같은 이유. 첫째, 아기보다 아내를 먼저 찾아가는 남편을 보고 석형이의 결혼관이 조금은 긍정적이 되었다는 점. 둘째, 송아의 조언으로 석형이가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시작했고, 셋째, 추미나의 고백에 자기도 모르게 설레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안 될 이유와 잘 될 이유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직 곰곰이가 커플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직 미나에게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고백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과 상관없이 석형이와 미나는 예전보다 훨씬 친밀한 사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석형이가 조영애와 갈등을 겪기 전에 조영애가 먼저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추미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죠.